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심화반 들어가는데 우리 기본반에서는 좀 수월했죠. 동물의 구조, 기능 뭐 이런 거는 좀 수월했었는데 심화반 첫 시간부터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한번 들어보고 너무 이거 심화반 어렵다 그래서 생물 포기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와 닿아요. 이제 귀가 뚫리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이제 분자식도 많이 나오고 우리 기본반에서 분자식 같은 거 별로 없었는데 심화반에 분자식도 많이 나오고 유전도 기본반에서 유전은 멘델 정도 유전했었는데 이 심화반에서는 DNA 복제라든가 뭐 mRNA 전사라든가 복잡한 유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귀가 뚫리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우선 제일 먼저 407쪽의 첫 1원 유교업 첫 강에서 유교업 장소와 반응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호흡, 세포호흡이라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죠.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으로 구별하죠. 그래서 유기호흡 그러면 말 그대로 기체, 산소가 있어야 일하는 호흡. 그래서 이걸 산소호흡이라고도 하죠. 산소가 있어야 일하는 호흡, 산소호흡. 무기호흡 그러면 산소 기체가 없이 일하는 호흡이다. 그래서 무산소호흡.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강이 유기호흡이고 2강이 무기호흡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우는데 유기호흡, 무기호흡. 그러면 유기호흡은 유기호흡 산소가 들어가서 일하는 호흡이니까 포도당 플러스 산소 O2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하고 에너지. 우리 기본반에서 한참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하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포도당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그래서 이 유기호흡은 우리가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유기화합물. 뭐하고 뭘로 구성된 화합물인가 보면 C와 H로 구성된 유기화합물. 줄여서 무슨 물이라고도 하는가? 유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영양소. 그래서 유기호흡이란 유기영양소를 분해해서 뭘 얻는 반응인가? 에너지를 얻는데 유기영양소를 뭐해서 에너지를 얻는가? 유기영양소를 뭐 시켜서?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 산화란 말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뭐하고 결합하거나. 이제 지금부터 산화, 환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산화 그러면 우리 기본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소와 결합하거나 또는 수소를 버리거나 수소는 항상 누구하고 다니는가 그러면 수소는 전자와 다니죠. 그래서 수소를 버린다는 소리는 수소 양성자와 전자를 버린다 이 소리죠. 전자를 버린다. 이걸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원자, 핵. 수소를 보면 우리 제일 먼저 기본반에서 수소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플러스 양성자 하나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게 수소인데 전자를 버리게 되면 뭐만 남는가? 플러스 하나만 남죠. 플러스 하나 남고 전자 하나 버리면 그래서 요거 이름을 우리는 무슨 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양성자. 전자를 버렸으니까 플러스 한 개만 달랑 가지고 있는 거죠. 뭐도 없고 중성자도 없지. 이게 질량인데 원자의 질량인데 1이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제로라는 소리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제로, 전자 하나. 그럼 전자 하나 버렸다 그러면 양성자 하나만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성자. 이건 전자 그러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버리면 전자도 같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 무슨 말 많이 쓰는가? 양성자라는 말 많이 쓰고 산화, 환원이라는 말 자주 써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호흡의 정의를 내리면 유기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하는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유기호흡의 장소에 세포질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호흡 장소
기본반에선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했는가? 이게 몽땅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세포 안에서 일하죠. 세포, 우리 온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몸은 어디나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먹은 포도당 또 산소, 포도당, 영양소, 이런 영양소와 산소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온몸의 세포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 가는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세포 속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포도당이, 물론 핵도 있고, 흡수된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들어가질 못해요. 왜 그런가? 그럼 포도당 분자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피부부산이라는 물질로, 작은 물질로 분해되어야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분해되는 곳은 어디에서 분해되는가? 세포질에서. 세포질에서 분해되고 피부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죠. 그래서 유교 장소는 어디와 어디에서 일하는가? 요게 일부 분해될 땐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번에 장소 하면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2번에 반응식은 포도당 플러스 산소. 그건 이제 정식으로 쓴 반응식이죠. 요거는 숫자 다 빼버린 알짜 반응식이지만 거기 있는 반응식은 정식으로 쓴 반응식이에요. 조금 이따 정식으로 쓴 반응식 갖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이화작용 이렇게 줄쳐놓고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이화작용 그 다음에 그 옆에 발열반응이고 그 밑에 줄에 산화작용.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이화작용, 발열반응, 산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호흡에 의해서 분해되는 이 유기화합물은 어떤 유기화합물들이 있는가? 이 유기화합물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만 해놨는가? 포도당만 해놨어요. 포도당만 해놨는데 포도당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분해될 수도 있는가? 그러면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외에 뭐도 분해되는가?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는 다 분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분해될 수 있고 또 지방도 분해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분해되는 물질은 이건 때 다 효소가 작용하는데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기질. 그래서 호흡 기질로는 세 가지가 다 쓰이는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물 에너지. 단백질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물 에너지. 지방 플러스 산소, 이산화탄소물 에너지.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다 분해된다. 그래서 3번에 호흡기질의 첫 번째 줄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주로 뭐가 호흡기질로 쓰이는가? 두 번째 줄에 주로 포도당이 호흡기질로 이용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지만 주로 포도당이 호흡기질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러한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러한 호흡기질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는 어떤 효소가 필요한가? 호흡 효소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효소가 작용해야 되는가 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뭐를 떼내야 되는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됐다고 쳐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됐으면 뭐가 떨어져 나갔는가? 수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 그래서 무슨 효소가 작용하는가?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죠.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 그래서 이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는데 이것의 조효소는 뭐가 작용한다는가? 조효소는 NAD나 FAD 들어봤죠?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러면 우리가 효소, 이게 탈수소 효소라면 이게 탈수소 효소라고 한다면 효소. 그럼 이걸 분해하는 기질이 이렇게 돼 있다. 기질. 그러면 이 탈수소 효소 혼자 갖고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보조인자가 붙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조인자가 비타민이라면 뭐라고 했는가? 조효소. 금속원소라면 보결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타민이라면 조효소, 금속원소라면 보결쪽. 그럼 이 보조인자가 이건 뭐가 되는가? N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했어요.
니코틴산 하면 비타민 B의 일종이죠.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비타민의 일종이다 정도 알면 돼요. 그럼 플라빈도 비타민의 일종이죠. 그래서 니코틴산, 플라빈 다 비타민의 일종, 비타민 B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달수소 요소의 조요소로는 뭐가 쓰이는가? 비타민 B인 NAD, FAD가 사용된다.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인데 그것의 보조인자 조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를 떼어내면 누구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를 떼어내면 누구도 같이 돌아다니는가? 전자. 그래서 수소가 떨어졌을 때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도 전달해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전자가 전달된다. 전자 전달 효소. 전자 전달 효소. 그럼 이 전자 전달 효소에 뭐가 있는가? 사이토크롬 B, C, A 이런 것들이 전자 전달 효소로 사용되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B, C, A 이거는 순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A, B, C 안 써놓고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전자가 여기로 전달됐다가 여기로 전달됐다 이 순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B, C, A로 써놓은 거예요. A, B, C라고 안 써놓고. 그래서 전자가 전달되는 순서예요. B, C, A 정도 순서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문제 풀 수 있게 문제가 서울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전자전달 효소는 이꼴 사이토크롬 B도 있고 사이토크롬 C도 있고 사이토크롬 A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이토크롬 B라고 한다면 요 효소가 사이토크롬 B다. 사이토크롬 B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붙어 다녀야 되는가? 사이토크롬 B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보조인자가 붙어 다녀야 되는데 사이토크롬 B의 보조인자는 뭐가 쓰이는가? 철이 쓰여요. 그럼 철이니까 보조인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조요소라고 하지 않고 보결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보결쪽은 뭐가 사용되는가? 철이 사용되죠. 철이 보결쪽으로 사용되는데 이 철이 보결쪽으로 사용된다? 왜 철이 보결쪽으로 사용되기 딱 좋은가? 그러면 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이온 철도 있고 이가 이온으로 되어 있는 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를 몇 개 내놓은 건가? 그러면 전자를 3개 내놨으니까 상가. 이건 전자를 2개 내놨으니까 이가. 전자를 3개 내놨으니까 마이너스 3개 뺏겼으니까 내가 플러스 3이죠. 이건 마이너스 2개 뺏겼으니까 내놨으니까 플러스 2죠. 그래서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으면 이렇게만 돼 있죠. 수소 같으면 이렇게만 돼 있죠. 근데 철은 두 가지 종류의 철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런 철도 있고 이런 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보조인자로 쓰일 수 있죠. 어떻게 쓰이는가? 그러면 이게 요걸로 변하면 이게 이렇게 3가가 2가로 변하면 전자를 받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받았죠. 플러스 3개 있었는데 마이너스 하나를 받아들였으니까 플러스가 2가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1은 2 받았어요. 받으면 이놈이 다시 이걸로 되면 뭘로 되겠는가? 플러스인데 플러스 3이니까 전자를 내놨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다른 거에서 받아가지고 전자를 내놔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3가와 2가를 왔다 갔다 돌면서 다른 데서 전자를 받아서 전자를 내고 해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얘도 요걸 가지고 있고 요놈도 요걸 가지고 있고 요놈도 요걸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자, 이거 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떼내는 요소, 달수소 요소, 전자 전달해 주는 요소, 전자 전달 효소. 그다음 무슨 요소가 작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수소 떼내서 전달해 주는 요소 작용했어요. 그럼 뭘 떼어내야 되는가? CO2 떼내야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효소를 무슨 요소라는가? 탄산효소. 탈탄산효소는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데 어디에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요거 이름이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복시기. 그러면 아미노기, NH2는 아미노기죠.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름은 아민. 카복시만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름은 카복시산, 다른 말로 유기산이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산,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으로부터 뭘 떼어내는가 그러면 CO2를 떼어내는 효소. 그럼 유기산으로부터 CO2를 떼어내니까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에서 CO2를 떼내는 효소를 탈탄산 효소. 그래서 유기호흡에서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인 거. 굉장히 효소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탈수소 요소, 조효소는 NAD, FAD, 전자전달 요소 사이클 BCA, 보결조건 철, 탈탄산 요소는 유기산,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으로부터 CO2를 떼내는 효소.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효소는 호흡효소, 4번의 호흡효소는 제일 처음에 탈수소요소 첫 번째 줄에 수소를 떼어내요. 수소를 떼어내고 그다음 그 옆에 가서 조효소는 NAD 플러스와 FAD, NAD와 FAD. 전자전달 효소는 사이토크롬 BCA 순서 외우고 사이토크롬 BCA. 그리고 그 옆에 보결쪽 가면 보결쪽은 철. 이가상가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보결쪽은 철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탈탄산 요소는 카복식이 갖는 유기산으로부터 뭘 떼내는가? CO2를 떼어내는 효소.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작용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된가? 호흡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탈수소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 NAD, FAD에 의해서 전자를 떼내는 방법. 전자 전달 방법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NAD, FAD는 무슨 요소의 조효소라고 했는가?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얘기했죠. 그럼 NAD, FAD로부터 전자를 어떻게 떼어내는가? 수소를 떼내면 수소는 H2.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지면 EH하고 EH 떨어졌으니까 전자도 2개 떨어져 나가죠. 수소는 H2로 다니니까. 그래서 H2가 EH와 전자인데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H 이온이 몇 개 있는가? 2개. 양성자 2개와 전자가 2개가 있죠. 이것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 누가 떼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생긴 요 조효소예요.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인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NAD라는 조효소죠. 그러면 이 NAD라는 조효소는 마이너스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다녀요. 그래서 NAD라는 조효소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뭘 받아야 되는가? 수소를 떼내야 되죠. 그럼 수소를 떼내면 뭘로 돼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붙어서 다녀야 되죠. 그러면 수소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잘 봐요. NAD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거를 몽땅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우선 NAD에 플러스 하나 띄어내기 위해선 이게 NAD로 됐어요. NAD로 됐으면 뭐 하나 받아야 되는가? 플러스 하나 떼냈으니까 전자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 요거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그래서 NAD에 플러스 하나 띄어내기 위해서 전자 하나 받았어요. 또 뭘 받는가 하면 수소 하나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소를 받기 위해서 요 수소를 받아들이면 H를 받는데 플러스 또 하나 띄어야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하나 또 띄기 위해서 누굴 또 데려오는가 하면 전자를 또 하나 데려오죠. 전자 데려와요. 그러면 뭐 하나가 남아있는가 하면 요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요게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 다녀요.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NAD가 수소를 받으면 NAD 하고서 전자가 2개 들어오면서 수소 하나 뒤로 매달려 다니죠. 그러면 요거는 수소를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고 요거는 수소와 전자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수소를 이런 식으로 떼내요. 그러면 이걸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뒤에 걸 먼저 보면 되죠. 뒤에 거는 뭘 받은 상태예요? 수소를 받은 상태죠. 그럼 수소, 산소를 우리가 앞에서 아까 산화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를 버리고 또 전자를 버리는 게 산화라고 했어요. 그럼 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환원은 산소를 버리고 수소와 결합, 전자와 결합이죠. 그러면 환원은 산소를 버리고 수소와 결합하거나 전자와 결합하거나 그러면 이놈은 지금 수소하고 결합하고 전자하고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된 건 뭐 됐다라고 하는가? 환원됐다. 그래서 이걸 환원형이라고 해요. 환원형.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환원됐다가 수소를 버리면 뭐가 되는 건가? 수소를 버리면 산화된 거죠. 그럼 이렇게 수소를 버린 이 상태는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산화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NAD로 돼 있으면 산화형, NADH로 돼 있으면 환원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수소를 NAD는 수소를 2개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도 2개 데리고 다니는가? 전자도 2개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NAD 그림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 금방 생각이 나요. 그러면 NAD 한 놈이 전자를 2개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전자는 항상 2개씩 다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전자 쓸 때 이런 모양으로 전자를 쓰는데 왜 앞에 이자가 붙어요? 자꾸 그러는데 이 앞에 이자가 왜 붙는가 그러면 항상 전자를 2개씩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전자 이런 모양으로 이거는 수소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 이게 이걸로 됐다 그러면 수소를 버린 상태죠. 수소를 버린 상태면 산화형. 이게 이걸로 되면 이건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모양으로 NADH가 NAD로 되면 수소를 버리고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됐구나. 산화형. 이렇게 되면 수소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됐구나. 환원형.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NAD 말고 뭐도 있는가? FAD라는 놈도 있어요. FAD. 근데 FAD는 전자를 안 버리고 그냥 FAD 자체로 돌아다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럼 FAD가 H 플러스와 H 플러스 하고 전자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FAD가 이걸 받게 되면 FAD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요거 2개가 여기 달라붙죠. H2 그러면 플러스를 떼내려면 전자 몇 개 받아야 되는가? 요거 하나 들어오고 요거 하나 들어오면 깔끔하게 전자가 얹어 다니는 거죠. 네, 요거 받았으면 전자가 2개 필요하잖아요. 플러스 띄워버리려면. 그럼 전자 2개 받으면 딱 맞죠. 깔끔하게. 그래서 FAD는 바로 FADH2라고 해요. 그런데 NAD는 요게 붙어 있는 바람에 NADH 플러스 H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를 떼내는 것. 그래서 NAD와 FAD가 바로 무슨 효소의 조효소가 되는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NAD와 FAD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했는가 그러면 호흡에서 우선 호흡기질은 뭐 세 가지가 호흡기질로 쓰이는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호흡기질로 쓰이고 이걸 분해할 때 호흡 효소는 무슨 요소가 쓰이는가 그러면 우선 탈수소 요소가 쓰이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쓰이는가? 전자전달 요소가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쓰여야 되는가? 탈탄산 요소가 쓰인다.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는 NAD와 FAD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 효소의 보결 쪽으로는 뭐가 있는가? 철이 있고 이제 탈탄산 요소가 있다 정도 이제 기질과 효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유교흡의 전 과정,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교흡의 전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쪽으로 갈게요. 유교흡의 전 과정 하면 정식으로 반응식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포당 플러스 산소는 플러스 물은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거꾸로 지금 반응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고서 이건 외워야 되죠. 근데 당연히 내가 몇 번 쓰니까 외워져요. 그래서 포도당 플러스 탄소, 포도당이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물. 아까 저쪽에다 쓴 반응식이 포도당 플러스 탄소는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만 쓴 거예요. 이거 호흡 반응식인데 제일 먼저 뭐가 분해돼야 되는가? 포도당이 먼저 분해가 되죠. 포도당이 분해되는데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포도당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일단 한번 분해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그 분해된 물질 한번 분해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해된 물질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피루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루부산. 그래서 포도당이 일단 한번 분해돼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분해된 물질 이름이 바로 피루부산. 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요거 이름은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반 자르면 요거 이름은 뭐가 되는가? 요거 이름이 삼탄당이죠. 삼탄당. 우리 삼탄당에 뭐가 있었는가?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삼탄당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5탄당에는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 리블로스. 6탄당에 포당, 마당, 갈락토스. 그래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도 되고 젖산도 돼요. 그래서 분자식 구조만 달라요.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도 하고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또 구조식이 다른 무슨 산도 있는가? 젖산도 있어요. 5탄당 리보스하고 리블로스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나 젖산. 그 다음 여기에서 수소 2개가 빠지면 3개, 이건 몇 개예요? 4개, 요게 3개. 요거 이름을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피루부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3가지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건 6탄당, 포당. 요걸 절반 딱 자르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또는 젖산. 수소 2개 빠지면 무슨 산이 되는가? 피루부산. 그래서 포당,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피루부산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제일 먼저 포도당이 분해되면 뭘로 먼저 분해가 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산 먼저 분해되는가? 이걸로 먼저 돼요. 피루부산. 그래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 C3H4O3라는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이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가?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포당이 무슨 산으로 먼저 분해되는가? 피루부산으로 먼저 분해된다. 그래서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이것을 해당 과정이라고 한다. 좀 약간 크게 쓸게요.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해당 과정. 그러면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 분해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는가? 나와야 되는 물질은 탄소 몇 개예요? 6개. 그럼 여기 탄소가 3위는 6 맞죠? 산소 몇 개인가? 6개. 3위는 6 맞죠? 근데 수소가 12개. 여기는 4위는 8개죠. 그럼 12개인데 8개니까 수소 몇 개 나와야 되는가? 4개. 그래서 4개의 수소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제 이 4개의 수소가 어떻게 나오는가? 4H 플러스 4개의 전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내가 4H 간단하게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풀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 되면서 4H 나오는 과정을 해당 과정. 그 다음에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뭘로 분해돼야 되는가?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야 되죠.
두 분자의 필요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때 뭐가 따라 들어가는가? 물이 따라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죠. 그럼 두 분자의 필요부산이 이산화탄소일 때 물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 된다. 반응식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6개. 6개. 맞죠? 네, 산소는 6개. 근데 여기는 몇 개인가? 12개. 근데 여기 6개. 근데 뭐가 들어갔는가? 물 들어갔잖아요. 6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6개, 여기 6개니까 12개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가? 수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럼 몇 개의 수소가 나오게 생겼나? 수소는 여기서 몇 개 나오겠어요? 8개 나와야 되죠. 근데 물 들어갔잖아요. 몇 개 또 나와야 되는가? 12개. 그럼 8개하고 12개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되는가? 20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20H 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무슨 회로라고 하는가 하면 TCA 회로. 왜 TCA 회로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 회로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TCA 회로. 지금 TCA 회로 이렇게만 알아두고 이 뜻은 어떤 뜻인가는 뒤에서 회로 배우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몇 H가 나왔는가? 4H. TCA 회로에서 몇 H 나왔는가? 20H. 그럼 결과적으로 몇 H가 나왔어요? 24H가 나왔죠. 그럼 이 24H가 20H하고 4H, 24H가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물이 돼야 되죠. 그럼 24H가 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H2O가 돼야 되는가? 12. 그래서 12H2O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O가 필요하죠. O가 몇 개 필요한가? 12개. 그럼 O2는 몇 개가 필요한가? 6개. 그래야 여기는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6O2가 들어가서 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산소하고 결합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25단계는 세 단계로 구별을 해요. 제일 먼저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되는 무슨 과정인가? 해당 과정. 두 분자의 필요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은 무슨 회로가 되는가? TC 회로.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들이 물로 산소와 겹쳐서 물 되는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1번 해당 과정, 2번 두 번째 단계는 TC 회로, 세 번째 단계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호흡 단계가 다 끝나는데 이건 반드시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625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거 반응식은 몽땅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 5번 정도만 쓰면 외워져요. 그래서 쭉 외워두고 그래서 외워둬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금방 외워지고 이해가 금방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두는 걸로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 과정서부터 알아보는데 그 알아보기 전에 일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해요. 제일 먼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몇 중막? 이중막. 우리가 이중막인 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이중막인가?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이중막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포도당이 뭘로 먼저 분해된다라고 했는가? 피루부산으로 먼저 분해된다 그랬어요.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했는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 해당 과정. 그럼 이건 어디에서 일하는가? 아직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무슨 질에서 일하는가? 그렇죠. 여기 일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서 일하는가?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되는 건 무슨 회로가 되는가? TCA 회로. 그래서 TCA 회로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가 일어나죠. 그래서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일어나요.
무슨 막에서 일하는가? 내막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여기다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그려놓고 미토콘드리아를 그림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A, B, C, D 이렇게 해놓고 A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B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A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니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니까 무슨 질인가? 세포질이에요. 그럼 A는 세포질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 해당 과정이죠. B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B는 아무것도 없고 C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무슨 회로가 일어나는가?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 회로. D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내막. 이 내막에서 무슨 적 인산화가 일어나는가?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일하는 장소는 이렇게 해당 과정 TCA로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 TCA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회로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럼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뭐가 하는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해당 과정과 TCA회로와 또 산화적 인산화가 일하는 장소도 구별해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A, B, C, D, B에서 TCA회로가 일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틀린 말이죠. B는 아무 일도 안 일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알아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유기화물의 전과정의 1번의 해당 과정 전과정의 1번의 해당 과정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나머지 설명은 우리 뒤에서 하면서 해요. 해당 과정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무슨 질? 세포질. 해당 과정 첫 번째 줄 끝에 세포질. 그다음 2번에 TCA회로 첫 번째 줄 끝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다음 3번에 산화적 인산화 두 번째 줄 끝에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래서 이러한 장소가 어딘가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래서 해당 과정 세포질 TCA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 번 그려서 암기하는 걸로 해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기업 단계로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유기업 단계는 해당 과정 일하는 장소는 어딘가? 세포질.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한다. 반응식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면 해당 과정 반응식은 이 표만 외우면 반응식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스스로 쓸 수도 있어요. 포당, 피부산, 4H잖아요. 그럼 한 분자의 포당이 C6H12O6 한 분자의 포당이 분해가 되죠. 뭘로 분해되는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 피루부산은 포당의 절반이 그리세르알데하이드. 거기서 수소 2개 빠진 게 피루부산. 그래서 절반에서 수소 2개 빠진 거니까 C3H6에서 수소 2개 빠졌으니까 4O3 플러스 몇 H가 나오는가? 4H. H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H가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다 4H 써놨지만 이건 어떤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가? 그러면 4H는 요게 데리고 다녀야 되죠. NAD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를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럼 NAD 하나는 수소 몇 개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NAD 하나는 수소 2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까 했었죠. 수소 2개 데리고 다니고 물론 전자도 2개 이렇게 얹고 다녀야 되죠. 그러면
4H니까 몇 개가 돼야 되는가? 요거 둘, 요거 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는 4잖아요. 그래서 요걸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ENADH 플러스 EH 이렇게 다니는 거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더라도 요 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ENADH 플러스 EH.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전자수를 머리에 매달고 다니니까 무슨 형인가? 환원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인가? 해당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되면서 4H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4H 반응식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면 해당 과정 반응식에서 제일 먼저 1번에 제1단계 해당 과정, 다른 말로 EMP 경로인데 EMP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당 과정만 알면 돼요. 제1단계 해당 과정. EMP가 발견한 사람 이름 따서 엠덴, 마이오프, 파르나츠, 앞자 따서 EMP라고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 과정. 세포질 줄 쳐놓고 1번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분해.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분해. 그 반응식은 지금 써놓은 반응식이죠.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되면서 4H, NADH 플러스 EH죠. 그리고 3번에 산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포당이 바로 필요부산으로 분해됐죠.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은 뭐 없이도 일어나는가? 산소 없이도 일어나게 된다. 산소 없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위에 반응식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반응식 보니까 포당 두 분자의 필요부산 플러스 4H, NADH 플러스 EH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EATP가 붙어 있어요. 그 EATP가 어떻게 EATP가 생성되는가? E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필요부산이 포도당이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필요부산 두 분자로 돼요. 되는데 포당이 어떤 물질로 변했다가 또 변하고 해서 필요부산이 되거든요. 그럼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될 때 에너지가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여기에 우선 EATP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ATP 두 개가 먼저 소모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생성되는가? ADP가 EADP가 EATP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포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될 때 ATP 몇 개 소모된다 그러는 거예요. 2개 소모했죠. ATP는 화폐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에너지 저장 장소 ATP.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저금통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통장. 그래서 2개를 먼저 투자를 해요. 그럼 2개를 먼저 투자하면 몇 개 건질 수 있어요? 4개 건질 수 있죠. 그럼 2개 먼저 투자하고 4개 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 전체적으로 ATP 몇 개가 생긴 건가? 2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ATP 해당 과정에서 저쪽으로 갈게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는 몇 ATP가 생성되는가? E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ATP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러면 몇 개 투자하고 2개 투자하고 몇 개를 회수했는가? 4개를 회수해서 2개가 남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선 뭐 하려면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투자 먼저 했어요. 2개를 투자하고 나서 거뒀어요. 몇 개를 거둬들였는가? 4개를 거둬들였어요. 결과적으로 2개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거둬들이는가? 이 거둬들이는 방법이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효소예요. 효소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기질이 붙어 있어요. 기질 있고 기질에 인산이 하나 있어요. 인산. 또 여기에는 아데노신
노신에 인산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요거 이름은 뭐라고 해요? 아데노신에 인산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아데노신에 인산이 두 개 있다. ADP. 그럼 인산이 세 개 붙으면 뭐가 되는가? ATP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아데노신에 인산 두 개 붙어 있고 여기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 이름을 뭐 외울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냥 말로만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예를 든다면 인피루부산이 있다 그래요. 이랬을 때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인피루부산에 있는 요 인산 하나 있는 피루부산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산 하나 있는 피루부산 요 놈을 띄워서 얘한테 줘요. 효소가 요걸 잘라서 얘한테 주게 만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 하면 기질이 생성물로 변하죠. 뭘로 변하는가? 인피루부산이 피루부산이 돼요. 그럼 뭐 하나 떨어져 나간가?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갔죠.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간 걸 아데노신이 하나, 두 개 있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인산을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인산을 하나 받아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ADP가 ATP로 만들어질 때 효소의 기질에서 인산 하나 띄어서 ATP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질에서 인산을 받았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에서 인산을 떼서 ATP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질에서 인산을 하나 받아가지고 요 인산 하나 받아서 ATP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된 것, ADP가 ATP, 요건 ADP죠. ADP가 ATP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ADP가 ATP.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니까 그 옆에 효소의 기질이 있죠. 기질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데노신에 인산 두 개 있으니까 ADP죠. 그림에. 그런데 뭘로 변했는가 그러면 기질이 생성물로 되면서 인산 하나 떨어진 걸 AD가 받았죠.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ATP가 됐죠. 그래서 ADP가 ATP로 될 때 기질에서 인산을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5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두 분자의 ATP가 소모되고 몇 분자 만들어지는가? 네 분자의 ATP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몇 ATP가 생성되는가? 2개 소모되고 4개 만들었으니까 몇 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가? 2 ATP가 생성된다. 그 옆에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ATP가 2개를 실제로 소모하고 4개를 만들었다는 걸 소모를 해야 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그 밑에 있는 실험 있죠. 뭐를 집어넣었다 그랬는가 그러면 이 수용액에 집어넣은 게 첫 번째 줄에 실험이에요.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이걸 넣고 실험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물. 그럼 제일 먼저 포도당을 집어넣고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포도당이 분해가 전혀 안 됐어요. 포도당이 분해가 전혀 안 되고 그대로 포도당이 남아있어요. 넣을 거 다 넣어준 것 같은데 포도당이 전혀 분해 안 됐구나. 왜 그런가 해서 요 T시간, 요 정도 시간에다가 뭘 첨가했는가? ATP를 첨가한 거죠. ATP를 첨가했어요. 그랬더니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포당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슨 산이 만들어져 나오는가? 피루부산이 만들어져 나오죠. 포당이 줄어들면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져 나와서 이게 완전히 줄어드니까 피루부산이 완전히 만들어져 나왔죠. 피루부산. 그러면 처음에는 포당이 전혀 분해가 안 됐다가 요 순간 ATP를 첨가했더니 포당이 분해되면서 피루부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포당이 한 분자 분해될 때 피루부산이 몇 분자 나왔는가? 두 분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료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넣어줄 거 다 넣어줬는데 왜 포당이 안 분해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러면 ATP가 없어요. 투자를 안 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더니 분해가 됐죠. 그 결과적으로 포당이 분해될 때는 일단 ATP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2개 투자했더니 4개 만들어져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투자해서 4개를 만들어져 나왔다. 그래서 포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됐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결과 보니까 결과에 해당 과정에 필요한 효소, 포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을 넣고 실험을 했다. 그런데 나번에 시간 T에서 소량의 ATP를 첨가, 소량의 ATP를 첨가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ATP를 첨가한 후에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설명에 가에서 포당이 분해되지 않은 이유는 뭐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ATP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소량의 ATP를 첨가한 결과 포당이 분해되기 시작.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TP가 소모된 후에 ADP가 생성된다. 그래서 2개 먼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과정의 결론, 해당 과정은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무슨 산 된다. 피루부산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4H가 나오고 몇 ATP가 생성되는가? 2ATP인데 그 생성되는 2ATP는 무슨 수준 인산화로 생성되는가? 기질 수준 인산화인데 이 ATP 생성될 때 과정은 몇 개 먼저 소모하고 2개 먼저 소모하고 4개를 회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개 나왔다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해당 과정 단계, 그 단계에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해당 과정 구체적인 단계 해나갑시다.